자, 태양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가장 먼저 중심에 태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을 도는 행성이 있고요. 행성을 도는 위성이 있어요. 지구의 위성은 달이 있잖아. 그 음,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아주 긴 시간 동안에 한 번씩 왔다 가는 해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유성도 있어요. 등등등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태양계 구성이야. 자, 그러면 우선 태양계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행성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행성은 자, 우리 뒤쪽에 나오는 거 먼저 하자. 알겠죠? 행성은 궤도상으로 우선 분류할 수가 있어. 자, 궤도상으로 분류하면은 내행성. 자, 내행성은 지구보다 안쪽에 도는 거예요. 누구냐면 수성과 금성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행성. 지구 바깥에서 도는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까지. 자, 요것들을 우리는 외행성이라고 불러. 이건 궤도상의 분류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물리량에 따른 분류. 자, 물리량에 따른 분류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나누는데 지구형 행성은 수금지화예요. 수금지화 이렇게 쓰자. 수금지화. 네 개. 자, 그런데 이 지구형 행성은 있지? 자, 크기 작다. 질량도 작아요. 그래서 밀도가 크다. 그러면, 그리고, 자, 평균 중력이 작아요. 자, 중력이 작고요. 그 다음에 자전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요. 그걸 자전주기라고 불러. 자, 자전주기 길다. 그 다음에 얘는 고리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위성수가 적거나 없어요. 자, 위성수가 적거나 없고, 그 다음에 얘는 있지, 어, 암석이 있어요. 지각이 있다는 얘기야. 딱딱한 땅덩어리가 있어. 자, 지각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대기는 없거나 무거운 기체들이 존재해요. 산소나 질소나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자, 그런데 두 번째 목성형 행성은 자, 이렇게 목, 토, 천, 해 이렇게 네 개를 외우자. 목토천해라고. 자, 그 다음에 얘는 크기가 커요. 그 다음에 질량도 커요. 그러다 보니까 자, 밀도가 작아요. 그 다음에 평균 중력이 커요, 얘네는. 평균 중력 크다. 그 다음에 자전 속도가 빨라요.
빨리 돌아. 한 바퀴 도는 게 시간이 조금 걸려. 그래서 자전주기가 짧아. 자, 그 다음에 모두 고리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고리가 있고 위성수도 많아요. 자, 완전히 지구형 행성과는 반대죠. 그 다음에 네. 지각이 없어요. 얘네는 땅덩어리가 없어. 자, 지각이 없고 대기는 가벼운 기체가 있어요. 대기는 가벼운 기체가 있어. 수소와 헬륨이에요. 수소, 헬륨.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야. 알겠니? 자, 이렇게 행성을 분류할 수가 있어요. 알겠지? 네. 네, 이렇게 해서 행성의 자 구분을 먼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성의 특징을 한번 배워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 쭉 한번 살펴볼 거야. 행성은 자 얘네들은 있지 공전 방향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공전해요. 모두 같은 방향으로 공전한다. 같은 방향이 어디냐면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반시계 방향이에요. 으로 공전을 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수성부터 한번 쭉 써볼까요? 자, 수성은 있지 태양과 가장 가깝죠. 자, 가장 가깝다. 그리고 이 수성은 있지 달과 매우 비슷해요. 달과 매우 비슷하다라고 해. 그러면 왜 달과 매우 비슷하냐라고 한다면 이제 운석 구덩이가 많아요. 구덩이. 이거를 크레이터라고 불러. 크레이터가 구덩이가 많다. 그러면 봐봐. 운석 구덩이가 왜 많으냐 하면은 뭐가 없기 때문일까? 대기와 물이요. 그렇지. 대기가 없기 때문이야. 대기가 없어. 지구는 다행히 대기가 있으니까 어때? 운석이 막 떨어지다가 대기하고 마찰로 타 없어지잖아. 네. 근데 얘네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바로 충돌해요. 그러면 왜 또 대기가 없냐라고 한다면은 중력이 작기 때문이에요. 지구는 중력이 커서 얘네들보다 크기 때문에 대기가 모여 있는 거예요. 알겠니? 네. 그리고 자 얘네는 낮과 밤의 온도차가 커요. 대기가 없기 때문에 밤, 낮 온도차가 크다. 그 다음에 자, 달에도 이 물과 공기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풍화 침식이 일어날까? 네. 잘 일어날까? 풍화 침식이 잘 안 일어나지. 물이 흐르면서 땅을 깎아내요. 이런 걸 풍화 침식이라고 하거든. 그런데 대기와 물이 없기 때문에 풍화 침식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그리고 크기가 가장 작아요, 행성 중에. 알겠죠? 네. 크기가 가장 작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다. 이게 수성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금성. 자, 금성은 우리 니네 샛별이라고 들어봤어?
네, 그게 금성이에요. 샛별이라고 불러. 이라고도 부른다. 왜 샛별이라고 부르냐면 행성 중에 가장 밝게 보여요. 가장 밝게 보이는 행성이야. 가장 밝게 보인다. 그래서 금성을 샛별이라고도 부르고 이 금성은 있지. 어우 그 안에 매우 짙은 이산화탄소 대기가 있어요. 자, 약 몇 기압이냐면 90기압 이상이야. 자, 지구가 1기압이에요, 대기가. 자, 90기압 이상으로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온실효과가 매우 크거든. 온실효과가 커서 표면 온도가 450도씨 이상이에요. 자, 그래서 있지 금성은 짙은 이산화탄소 대기로 450도씨 이상이다 보니까 표면에 뜨거운 마그마 형태로 막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리고 짙은 이산화탄소 대기 때문에 표면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대기가 없는 것들은 표면이 바로 관찰이 되거든. 근데 얘네는 이산화탄소가 짙게 있어서 표면을 볼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자, 표면은 비교적 평탄하고 자, 운석구덩이와 화산이 있다 그랬죠? 네, 표면은 거의 평탄. 그 다음에 운석구덩이도 많고요. 화산 이런 것들 등등등 이런 것들이 금성 표면에 나타나요. 알겠지? 네, 자, 지구는 설명 안 해도 되겠지? 네, 지구는 유일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죠. 그래도 써주자. 지구는 자 행성 중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요. 물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생명체를 가진 행성이죠. 존재하는 행성이에요. 자, 이런 것들 그리고 한 개 위성이 있죠. 한 개의 위성인 달이 있다.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지구는. 자, 화성 보자, 화성. 화성은 있지. 자, 얘네는 전체적으로 붉은 사막으로 보여요. 붉은 사막 지대로 보여. 자, 붉은 사막 지대로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붉은 사막 산화철 때문이에요. 산화철 때문. 자, 니네 철이 녹슬면은 붉게 변하지 않아? 네, 그걸 산화철이라고 하거든. 철이 녹슨 걸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됐다라고 부르는 거야. 그게 붉은색이야. 그래서 사막에 붉게 보이는 사막으로 보이는데 이것들이 전부 철이 녹슬어 있는 산화철 형태 때문이에요. 알겠지? 네, 그리고 화성에서는 올림푸스 화산이 있어요. 마그마가 이 올림푸스 화산에 유일하게 계속 공급이 돼가지고 이 올림푸스 화산은 높이가 대단히 높아요. 알겠죠? 자, 네, 그 다음에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들이 나타나요. 흔적이 있다. 이거를 협곡이라고도 불러요. 협곡.
그 다음에 양극에 흰색의 극관이 있어요. 극관이 있다. 자, 극관은 또 뭔지 한번 배워볼까요? 자, 얼음하고 드라이 아이스가 있는 거야. 극관은 얼음하고 드라이 아이스가 있어서, 자, 그러면 옛날에 과거에 물이 있었다는 뜻이잖아. 그쵸? 물이 얼어서 네, 얼음이니까. 근데 저 극간의 크기가 변해요. 극간의 크기는 겨울철이 더 커요. 자, 그 얘기는, 자, 화성은 계절 변화가 있다는 뜻이겠지? 네, 변화가 있다, 이런 뜻이야. 이 계절 변화가 있는 거는 자전축에 경사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개 위성이 있어요. 포보스, 데이모스라 그래서 두 개 위성을 가지고 있어. 포보스, 데이모스. 이렇게 두 개의 위성이 있어. 니네 화성이 영어로 뭔지 알아? 못 들어봤어? 마르스? 들어봤어요. 이게 실제로 마르스라고 읽으면 얘가 누군지 알아? 전쟁의 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전쟁의 신 아, 있지? 네, 걔가 마르스예요. 걔가 아들이 두 명이 있거든? 네, 그게 저 포보스 데이모스라는 그 위성의 이름으로 가진 거야. 자, 요게 바로 화성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목성 보자. 목성은 있지, 위성 중 가장 커요. 가장 크다. 그리고 가로줄 무늬가 뚜렷하게 나타나요. 가로줄 무늬가 아주 뚜렷해요. 자, 그래서 목성 보면 이렇게 가로줄 무늬들이 이렇게 있거든. 가로로. 그리고 여기에 대적점이 있거든. 자, 적도 쪽에 커다란 대적점이야. 붉은 반점. 대적점이라고 하는 거는 대기의 소용돌이 때문에 발생을 한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이 가로줄 무늬는 왜 나타나냐면 대기의 자전에 의한 대류 때문에 대류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게 가로줄 무늬예요. 자, 거기 목성 봐봐. 굉장히 크게 나타났죠. 네, 그리고 가로줄 무늬 나오지. 네, 그리고 양극에서 오로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어.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목성에서도 오로라가 나타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구의 약 15배의 반지름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냐? 네, 그 다음에 얘네는 목성형 행성에는 모두 고리가 있다 그랬지? 네, 근데 고리가 안 보이지 거기서는. 네, 희미하게 나타나요. 희미한 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수많은 위성이 되게 많아요. 위성수가 많아. 위성수가 많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위성이 누구냐면 갈릴레이 위성이라는 게 있어.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있지. 4개의 위성을 특히 관찰을 했거든. 그 중에 자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하는 거는 혹시 니네는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가니메데, 에우로파,
그 다음에 이오, 칼리스토.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갈릴레이가 위성을 관찰한 거예요. 이 네 개 위성. 그래가지고 이걸 갈릴레이 위성이라고도 불러. 근데 얘는 네 개만 발견을 했지만 실제로는 20개 이상 막 엄청나게 돌고 있어요. 알겠지? 네, 아, 이게 목성에 대한 설명이었어. 그 다음에 이제 토성을 볼까요? 토성. 얘는 두 번째로 큰 위성이에요. 행성이야. 두 번째로 큰 행성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밀도가 제일 작아요. 물보다도 작아. 물을 만약에 토성을 물 위에 띄우잖아? 그러면 물에 떠요. 물보다도 밀도가 작아. 그리고 밀도가 제일 작고, 그리고 얘는 물보다도 작다. 그래서 물에 띄운다면 뜬다. 그리고 고리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요. 이게 토성이에요. 자, 그리고 이 토성은 그 다음에 있지, 얘도 자, 위성수가 많아요. 토성의 일곱 번째 위성의 이름이 타이탄이야. 타이탄은 들어봤지? 네, 이 타이탄이라고 하는 위성은 토성의 일곱 번째 위성. 그러니까 위성수가 꽤 많다는 뜻이죠. 그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이 토성에 또 뭐가 나와 있냐? 자, 표면에 역시 얘도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목성 행성은 주로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야. 그 다음에 표면에 가로줄무늬가 있죠? 네, 가로줄무늬가 있고 뚜렷한 고리가 있는 거. 그거 이대로 읽어주면 될 것 같아. 그냥 읽어봐. 그 다음에 7번 천왕성. 자, 천왕성은 있지. 자, 초록색으로 보이죠? 네. 무슨 기체 때문에? 헬륨하고 메테인이요. 메테인 기체 때문이에요. 주로. 메테인 기체 때문에 주로 자 거기에서는 청록색, 초록색, 청록색 같은 뜻이야. 네, 청록색으로 보인다. 메테인이 우리가 이 집에서 쓰면 도시가스거든. 그게 비로 내린다라고도 불러요. 메테인이 비로 내린다. 굉장히 차갑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정궤도면이 자 자전축이 공정궤도면과 나란하게 누워 있어요. 자전축이 공전궤도면에 나란하게 누워 있다. 그러니까 얘는 누워서 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요게 천왕성이야. 그리고 천왕성은 역시 여러 개 위성이 있고 뭐 이건 필요 없어요. 목성행성은 다 위성이 많아. 해왕성이야. 이 해왕성은 가장 멀리 있는 행성이죠. 네, 옛날에는 명왕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해왕성 다음에. 근데 이 명왕성은 유럽하고 미국 사람들이 천문학자들이 이걸 행성으로 넣을까 말까 막 싸우다가 유럽에서 이겼어. 그래가지고 명왕성을 빼버렸어. 그게 있지. 명왕성은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발견을 했거든. 그러니까 학자들끼리 싸우다가 유럽에 있는 학자들이 조금 더 뭐라 그럴까 힘이 좀 셌나? 그래갖고 명왕성이 퇴출됐어요. 자, 가장 멀리 있는 행성이고요. 천왕성과 크기가 비슷해요.
천왕성과 크기는 비슷하고, 그리고 얘는 무슨 색으로 보이냐면 파란, 파란색으로 관찰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대기 소용돌이로 생긴 대흑점이 존재해요. 시커먼 까만 점이야. 커다란 점. 이것도 대기의 소용돌이 때문이야. 맵, 자, 목성에는 대적점이라 그랬는데, 자, 해왕성에는 대흑점이 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역시 목성의 행성은 전부 고리가 있다 그랬어요. 위성수 많고, 그거는 공통이야. 자, 그래서 위성에 대해서 모두 이렇게 끝낼 거야. 됐죠? 네, 위성은 이제, 행성에 대해서 다 끝냈어요. 내행성, 외행성, 그 다음에 지구형 행성, 목성의 행성, 그 다음에 각 행성의 특징. 자, 그러면 이제 뭘 배울 거냐? 태양을 배울 거예요. 자, 태양을 배우고, 그 다음에, 자, 우리 태양 배우면은, 망원경은 그 책에 있는 망원경 그림을 보고 니네가 그대로 외워. 알겠지? 그러면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천체 쪽도 끝나요. 그러면은 니네가 또 역시 문제도 풀어야 돼. 자, 태양. 자, 태양의 첫 번째, 자, 구조를 한번 보자. 구조는 핵이 있어요, 핵. 핵은 약 1500만 K예요. 1500만 도시라고 생각해도 돼. 그리고 여기는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서 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이에요.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이 핵이고요. 그 다음에 복사층이 있어요. 이 복사층은 태양 내부의 빈 공간이야. 태양 내부의 빈 공간으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해요.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 복사층은 복사라는 방법으로 복사에 의해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류층이에요. 자, 대류층은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층이에요. 현상이 일어난다. 자, 대류 현상은 뭐냐면 공기가 상승하고 하강하고 상승하고 하강하는 거거든. 그랬을 때 대류 현상이 일어날 때 상승하는 곳이 밝고 하강하는 곳이 어둡게 보여요. 하는 곳이 어둡게 보인다. 그래서 이 무늬가 뭐를 만드냐면 쌀알무늬를 만들어요. 이게 바로 쌀알무늬를 만드는 게 바로 대류칙이야. 그래서 밝게 보이는 쪽이 있고 조금 어둡게 보이는 쪽이 있는데 상승하는 곳이 밝고 하강하는 곳이 어두워서 마치 쌀을 뿌린 듯한 무늬다. 그래서 쌀알무늬라고 해요. 이게 대류층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 다음 네 번째 대류층 바깥으로 채층이라고 있어. 채층. 얘는 대류층 밖의 불그스레한 가스층이에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채층 바깥으로 코로나라는 게 있어. 코로나는 청백색의 가스층이에요. 그리고 청백색의 가스층의 이 코로나는 수십만 K에서
수백만 K까지 온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태양 활동이 활발할수록 커져. 태양 활동이 활발할수록 크다. 요게 바로 코로나에 대한 설명이야. 그러면 우리가 태양을 이렇게 잘라보잖아. 그러면 이 중심이 핵이에요, 핵. 그리고 여기가 비어 있어. 이게 복사층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빈 공간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걸 대류층.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바늘 모양으로 바깥으로 막 뻗어나가는데 요게 채층. 그리고 채층 바깥으로 꽃잎 모양으로 이렇게 큰 게 이게 코로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태양의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니?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광구를 배울 거야. 광구. 광구가 뭐냐? 빛이 나오는 구멍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태양 표면에서 빛이 나오는 곳이죠. 빛이 나오는 부분을 우리는 광구라고 불러. 자, 그래서 광구 표면 온도는 몇 도냐면 표면 온도는 6000K예요. 6000도 C라고 생각하면 돼. 자, 광구 표면의 온도는 6000K다 또는 6000도 C다. 자, 표면 무늬를 볼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표면 무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쌀알 무늬. 자, 쌀알 무늬는 마치 쌀을 뿌린 듯한 밝고 어두운 표면 무늬예요. 이거를 쌀알무늬라고 하는데 이 쌀알무늬는 뭐 때문에 생긴다 그랬지? 대류 현상 때문에 현상으로 발생하는 무늬예요. 알겠니? 자, 거기 봐봐. 114페이지에 태양의 표면 쌀알무늬 보이죠? 네. 쌀알무늬 그림이 있잖아. 거기에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밝게 보이는 거고 약간 노란 거보다 붉게 보이는 게 조금 더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막 쌀을 뿌려놓은 듯한 무늬다. 그래서 쌀알무늬야. 이거는 표면 무늬 중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흑점 들어봤지? 흑점. 네. 흑점이에요. 이제 광구 표면 무늬 중에. 자, 이 흑점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보다 2000K가 낮아요. 그럼 온도가 몇 도란 얘기니? 주변보다 2000이 낮아? 4천도, 4천 K. 그렇지. 4000이지. 왜냐면 태양 표면은 6000K란 말이야. 6000도씨.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2000이 낮으니까 4000K가 되겠지. 그래서 어둡게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이 흑점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 굉장히 강한 자기장을 방출을 해요. 자, 그리고 이 흑점은 가끔 강한 폭발을 할 수 있거든. 강한 폭발. 이 폭발을 뭐라고 하느냐면 플레어라고도 불러. 플레어. 폭발이 발생하기도 해요. 태양 흑점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있지, 이 흑점은 자,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동에서 서로 이동한다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동에서 서로 이동한다? 흑점이 왜 이동해?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뭐겠어? 태양이 자전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는 거예요. 자, 이거 꼭 혼동하면 안 돼. 흑점의 이동 방향을 볼 때 우리가 태양 밖에서 보는 거지. 봐봐. 이게 태양이면 니네가 여기 서서 보는 게 아니지. 밖에서 보는 거잖아. 태양 밖에서 태양을 보는 거지. 그럴 때 흑점은 이렇게 움직이거든. 이쪽이 동이고 이쪽이 서야. 근데 네, 이 사람이 보는 방향은 나하고 보는 방향이 어떨까? 마주보고 서 있지. 반대. 그렇지, 네, 반대야, 반대. 그럴 때 자전을 따질 때는 있지. 그 회전하는 물체 위에 선 사람이 보는 게 자전 방향이에요. 그래서 나하고 보는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태양의 자전은 서에서 돕니다. 알겠지? 그래. 흑점이 이동하는 것으로 태양이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자전을 하는구나를 알아낸 거고. 그 다음에 있지. 흑점은 이동 속도가 달라요. 적도 쪽이 빨라요. 적도 쪽에서 빠르다. 자, 이것으로 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자, 태양은 고체나 이런 게 아니고요. 기체로 돼 있구나. 태양은 기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흑점이 서로 이동하는 속도가 군데군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이게 태양이면 여기에 앞에 이렇게 흑점이 일직선으로 세 개가 있다고 보자. 근데 얘는 이만큼 이동했을 때 얘는 요만큼. 얘는 쬐끔밖에 이동 안 하더란 얘기야. 알겠니? 네, 그 얘기는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지. 네,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이유가 뭐야? 흐를 수 있다. 기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흑점은 11년을 주기로 해서 증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흑점의 수가 11년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한단 말이야. 이해됐니? 네, 자, 그리고 흑점이 많을수록 태양 활동이 활발해요.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 자, 그 다음에 자, 흑점의 극대기에서 흑점이 많을수록 흑점의 극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극대기. 흑점의 수가 제일 많을 때. 알겠니? 흑점이 굉장히 많으면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잖아? 극대기에서 지구에 어떤 현상이 나올 수 있냐면 오로라 그리고 델린저 현상 그 다음에 자기 폭풍이 발달할 수 있어요. 자기 폭풍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오로라는 알 테고 자 양극쪽에 막 빛이 희한하게 나오죠. 커튼 모양으로 막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오로라지. 그리고 델린저 현상은 뭐냐면 무선 통신이 안 돼요. 알겠지? 무선 통신이 다 끊어져 버리는 경우를 델린저 현상이라고 하고 자기 폭풍은 뭐냐면 우리 나침반의 N극은 북쪽을 가리켜야 되지. 네, 그래서 나침반으로 이쪽이 북쪽이구나를 알아내야 되는데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가르치지 못하고 막 돌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막 그래. 이런 걸 자기 폭풍이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네, 요거는 표면무늬였어요. 표면무늬는 흑점과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쌀할머니요. 쌀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를 볼 거야. 대기. 자, 태양의 대기에는 첫 번째, 자, 뭐가 있냐면, 채층. 아까 채층 설명 나왔었지. 광구 밖으로 불그스레한 가스층이 나타나는데 이걸 채층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홍염이라는 것도 나와. 자, 이 홍염은 채층 밖으로 솟아오른 불기둥이에요. 불기둥. 분수처럼 솟아오를 수도 있고, 그 아치형으로 터널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홍염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코로나. 코로나는 청백색의 가스층이라 그랬죠. 그리고 얘는 표면의 온도보다 훨씬 높아. 수십만에서 수백만 K라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광구 태양의 표면보다도 온도가 훨씬 높은 곳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플레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랬죠. 플레어는 뭐가 플레어냐면, 자, 흑점에서의 강한 폭발이에요. 폭발. 자, 이런 것들만 알면 되겠다. 거기에 채층, 코로나, 홍염, 플레어 그림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자, 한 장 넘겨봐. 태양 활동의 변화에서 흑점수 나오지, 흑점. 네. 봐봐, 11년을 주기로 해서 증가 감소한다. 이거 설명 다 했어요. 거기 봐. 태양의 자기장이 강해서 흑점수가 많아지고 밝기가 코로나의 크기가 커지고 밝기가 밝아져. 왜? 태양 활동이 강할수록. 그리고 홍련 플레어가 자주 발생하고 태양풍이 강해진다. 이런 말을 읽어보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봐봐. 지구에 나타나는 건 오로라, 자기 폭풍, 무선 통신이 두절되는 델린저 현상.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네. 그건 읽어보면 돼. 그 정도 쭉 읽어보고 해서 외우면 될 거야. 야,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태양계를 끝냈어요. 진서야, 어려운 거 있어? 아니요. 이거는 저도 없어요. 원영이도 없어? 네. 네, 그래. 그럼 여기까지 우선 태양계 끝내고 그 밑에 망원경 있지? 거기 천체 망원경 나오죠? 네. 대물렌즈, 그 다음에 균형추, 가대, 삼각대, 경통, 보조망원경. 자, 보조망원경을 우리는 파인더라고 불러요. 파인더. 파인더로 슬쩍 봐서 찾는 거지. 어떤 천체를 정확하게 관찰하기 전에 그걸로 천체 저쪽을 봐야 되겠다 찾는 게 파인더야. 그 다음에 접안 렌즈, 초점 조절 나사, 그리고 조립 순서, 그리고 천체 망원경 이용하여 천체 관측법 나와 있죠? 네. 요거는 니네가 쭉 읽어보고 그림 보고 외우는 게 가장 편해.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거 다 끝났네. 그래서 거기까지 문제가 꽤 나오네. 몇 페이지까지 문제냐? 128페이지까지 문제예요. 앞에서부터 배웠던 거. 그치? 네. 이제 외우고 그